안녕하세요. 박순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내 태국 갔다가 이번에 또 와가지고 간만에 또 썰 한번 찍어서 제가 좀 올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도 제가 격투기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었는데 격투기에서 가장 그 유명한 입식 타격기 중 하나인 킥복싱하고 그리고 태국의 그 유명 격투기인 무에타이 요 두 개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그냥 같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킥복싱이랑 무에타이랑 같이 써놓는 체육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꽤나 다른 격투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무에타이 룰이라고 하나 뭐 킥복싱 룰이라고 하나 무릎 몇 번 더 차게 해주는 것 말고는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무에타이 선수들이 뭐 킥복싱 뛰고 킥복싱 하는 사람들이 또 무에타이 뛰고 이런 경우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묶어가지고 입식 타격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할 때 뭐가 다른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킥복싱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흔하게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통적인 무에타이 위주로 하는 체육관은 제가 보면은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무에타이라는 게 태국 현지에 가서도 그냥 한 명, 두 명한테 그냥 딱 배우기도 이게 되게 애매한 운동이고요. 적어도 몇 달, 뭐 몇 달이라는 거는 한 반년, 뭐 이 정도까지 정도는 태국 안에서 꾸준히 상주하면서 그 특유의 리듬이라던가 그런 걸 익혀야지 좀 무에타이 스타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뭐 무에타이라고 이렇게 써놓는 그런 국내 체육관들 보면은 거의 다 실질적인 무에타이보다는 킥복싱 위주로 하는 그런 체육관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일단 무에타이라는 거 자체가 같은 이게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다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무에타이는 태국에서 꽤나 오래전부터 전쟁에서 사용해 오던 그런 격투기를 계속 좀 체계화를 시킨 케이스고요. 킥복싱은 원래 가라데가 원형입니다. 가라데에서 이렇게 그 최배달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좀 더 이 극진 가라데 스타일의 앞면 안 때리고 요런 거보다는 좀 더 현대화된 이렇게 글러브라던가 장비도 이렇게 착용을 하고 대신 안면 타격 다 하고 요런 식으로 격투기를 만들자 해서 나온 게 킥복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죠. 이게 펀치라던가 킥이라던가 요런 거는 꽤 비슷하게 디테일로 따지자면 더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이 사용을 하는데 엘보 사용하는 거 그리고 니킥 사용하는 거 여기서 무에타이가 정말 많이 갈리고요. 그리고 거의 다 간과하는 부분이 이 클린치, 그 빰 클린치라고 그러는데 빰 클린치도 좀 태국어로 보면 좀 웃긴 얘기인데 빰이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클린치도 잡는 거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이게 한국 말처럼 이렇게 들으면은 잡기 뭐 이런 거예요. 빰 클린치라는 게. 그래서 이 되게 웃긴 말인데 빵클린치로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빵클린치라고 일단 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클린치라는 거가 태국 현지에서 훈련을 해보면은 거의 이게 일반적인 타격으로 하는 거 플러스 클린치 개념이 무에타이인데 클린치에서 거의 50% 정도는 훈련에 들어간다고 거의 생각을 하셔도 과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클린치라는 게 사실 원래 무에타이에 완벽하게 있었던 개념은 아니고요. 저도 거기서 태국에서 듣기로는 나중에 그 서구적인 레슬링 이런 게 들어오면서 그레코에 있는 그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된 지금의 현대 무에타이는 그런 개념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가 레슬링은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중심이 낮아지고 테이크다운을 잘 안 당하게 되는데, 니킥이나 엘보가 있어버리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내가 니킥이나 엘보를 잘 안 맞는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특유의 움직임들, 그게 지금 무에타이의 가장 큰 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킥복싱 시합에서 엘보나 니킥이 되기는 하죠.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가령 뭐 많이 이야기하는 뭐 K1 룰 요런 거를 보면은 니킥을 뭐 한 번, 뭐 한 요 정도나 찰 수 있게 해주고요. 많아야 두세 번. 그 이상 아예 허용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어지는 클린치 기술 이런 거를 연습할 이유들이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킥복싱 국내에서 뭐 챔피언하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스파링도 해보고 그래도 그 빵클린치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그냥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거의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클린치를 할 때 무에타이는 클린치를 하는 거에 대한 점수를 아예 그냥 부과를 합니다. 꽤나 크게. 예, 그러다 보니까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넘겨볼까? 이렇게 무에타이가 진행을 많이를 하거든요. 근데 킥복싱에서는 가능은 한데 거의 일단 그거에 대한 점수를 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억지로 거기서 힘을 써서 넘기기보다는 이게 클린치를 해가지고 얼른 떼어놓는 이런 과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둘 다 좀 쉬자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클린치의 여부가 이 두 가지 격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만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간 리듬이 아예 다른데 킥복싱 리듬은 어느 정도 이게 통통 튀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펀치랑 킥 컨비네이션을 얼마나 잘 연결하냐 요런 식으로 강점을 많이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 무에타이는 연타라던가 컨비네이션이라던가 이런 개념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기본 자체가 세게 한번 빵 때리고 킥으로 한번 빵 때리고 그 다음에 클린치로 이어간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게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하지 가까이서 붙어서 이렇게 연타로 많이 때린다 이렇게 개념 자체를 잘 안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복싱이 약하다 콤비네이션이 약하다 이런 그 이미지가 있죠. 실질적으로 그 무에타이 선수들이 K1 같은 데 나가서도 초반에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클린치를 아예 못하게 해버리니까 펀치 연타라던가 킥으로 이어지는 컨비네이션이라던가 이런 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당연히 룰적으로 적응을 많이 하고 그거에 맞춰서 훈련을 하니까 뭐 원FC나 K1이나 이런 데서도 태국 선수들이 되게 잘 해주고 있죠. 근데 뭐 기본적인 이 좀 전통적인 무에타이 스타일은 한 방 한 방을 얼마나 세게 때리냐 이거를 더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채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가 달라지는 건데 채점 자체가 이게 데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데미지도 저도 옛날에 요거 가지고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가령 이렇게 팔 같은데 요런데 미들킥으로 맞추고 요런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자체를 그냥 점수를 줍니다. 가드를 했다고 데미지가 0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꽤나 많이 아픈데 그거를 그래도 KO 되는 것보다 나으니까 급해서 이게 팔로 막는 건데 그것도 그냥 맞은 걸로 칩니다. 저 점수가 다 들어가고 그런 행동들이고요. 근데 킥복싱은 유효탑니다. 얼마나 많은 횟수를 적중을 시켰냐. 그런 게 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펀치에도 많은 점수를 좀 주는 편인데 무에타이는 펀치에 대해서 점수를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KO를 시키거나 내가 던지기를 성공했거나 요거에 대해서 점수를 훨씬 크게 치고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킥복싱은 내가 안면이나 이 로킥이나 요런
컴비네이션 자체를 얼마나 쫙쫙쫙 많이 넣냐, 요거를 더 많이 따지는 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프로복싱하고 약간 아마복싱하고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통 요소가 없죠. 킥복싱은 전통 요소가 없습니다. 완전 현대적 격투기가 돼버려가지고 뭐 특별하게 의식을 치르거나 그런 거 없는데, 무에타이는 보시면은 와이쿠루라고 하죠. 와이쿠루라고 해가지고 이 스승이나 자기 체육관이나 뭐 국가 이런 것까지도 뭐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무에타이의 신, 거기다가 내가 얼마나 이게 존경을 표하고 이런 식으로 춤을 통해 갖고 표현을 하는 그런 와이쿠루 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 시스템을 보면은 그 슬립이나 위빙이나 요즘에는 무에타이에서 뭐 그런 거 복싱에서 차용을 해갖고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근데 복싱식으로 원래 방어를 하는 게 무에타이에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무에타이에서 하는 거는 이 캐치, 그러니까 킥이 워낙 많으니까 단타킥이 많으니까 킥 캐치하고 블록 같은 것도 이 방어를 하는 방식 자체가 제일 유명한 게 이거죠. 이거 롱가드, 팔 쭉 뻗어가지고 상대 펀치 같은 거 올 때 같이 엮어가지고 클린치를 쉽게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 머리 자체 헤드 무빙을 통해 가지고 피하고 그런 개념이 원래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젊은 선수들이 뭐 복싱 같은 거 워낙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복싱식으로 배워와서 한다는 게 맞지, 전통 무에타이에는 원래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복싱 선수들이 그 프로 복싱 무대 나가가지고, 무에타이 선수들이 프로 복싱 무대 나가가지고 좋은 그 결과를 만든 게 굉장히 많죠. 옛날에 카오사이 갤럭시 선수 해가지고 그 선수도 10몇 차 이상 방어를 한 걸로 알고요. 룸피니나 라차담론에서 챔피언 하다가 복싱 세계 챔피언까지 같이 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복싱판이 돈을 받는 게 완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복싱 실력 요런 거가 좀 되면은 이 복싱판 나가가지고 더 큰 돈 벌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 잘 모르는 그런 선수들도 복싱 세계 챔피언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격투 센스 자체는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특히 입식 타격기는 그게 좀 더 이게 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요약을 하자면 이 가장 큰 차이는 클린치 차이입니다. 클린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엘보나 니킥이나 이런 거를 좀 가능하면 많이 쓰는 게 무에타이고요. 킥복싱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팔과 다리를 이용한 많은 타격을 얼마나 유효타를 넣을 수 있냐, 요거를 많이 채점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스텝을 빠르게 하는 스텝이냐, 아니면 그 무에타이의 이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스텝을 사용하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뭐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무에타이를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 태국에 가서 태국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지 저는 그거를 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조차도 안 가르칩니다. 저조차도 그 무에타이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 좀 강한 근력이나 이 클린치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는 잘 안 하고요.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좀 복싱하고 킥복싱하고 좀 더 경쾌하게 많이 재밌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킥복싱하고 무에타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날 따뜻해지는데 다들 또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